지금 여자 배드민턴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기 결과, 요약도, 하이라이트 모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여자 배드민턴의 질서 자체를 바꾸고 있는 단 한 명의 선수, 그 이름 안세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랭킹 1위가 압도적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한 경우 그 선수는 과연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안세영은 여자 배드민턴에서 가장 완벽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연속 우승, 압도적인 승률, 시즌 최다 타이틀, 그리고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숫자만 보면 이미 전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안세영은 처음부터 특별한 재능으로 주목받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정확히 말하면 2018년 초, 그녀의 세계 랭킹은 1335위였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던, 국제 무대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선수가 지금은 세계 랭킹 1위, 상대들이 대진표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이름, 그리고 대회 흥행을 좌우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안세영은 어떻게 유망주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왜 수많은 천재들이 사라지는 동안 그녀만은 끝까지 올라와 정점에 섰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재능이 뛰어났다는 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세영의 성공을 기록, 구조, 훈련 방식, 그리고 선택의 순간까지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배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니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특이점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분석형 스포츠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런 깊이 있는 영상의 다음 편을 만듭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그 모든 지배의 출발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랭킹 1335위,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안세영이 어떻게 유망주라는 안전한 틀을 깨고 국제 무대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는지 그 첫 번째 균열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세영의 이름이 처음 세계 배드민턴계에 또렷하게 새겨진 순간은 화려한 우승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오히려 숫자 하나였습니다. 바로 세계 랭킹 1335위, 2018년 초, 안세영은 시니어 무대에 막 발을 들인 10대 선수였습니다. 세계 랭킹 포인트조차 거의 없던 상태. 대진표에서 그녀의 이름은 대부분 경험 쌓기용으로 분류됐고 상대 선수들 역시 큰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오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세영은 데뷔 직후부터 기존 시니어 선수들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공을 때리는 방식보다 공을 받아내는 방식이 달랐고 득점보다 실점하지 않는 흐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랠리는 길어졌고 경기는 점점 낯선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랭킹은 1335위에서 500위권으로 급상승. 그리고 같은 해 9월 안세영은 세계 100위권에 진입합니다. 이 상승 곡선은 단순한 반짝 활약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가팔랐습니다. 이 시점부터 해외 해설진의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는 지치지 않는다. 포인트를 끝내지 않는다. 셔틀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세영의 플레이는 상대를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당시 10대였던 안세영이 이걸 버텨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9년 프랑스 오픈입니다.
결승 상대는 올림픽 챔피언이자 공격 배드민턴의 상징이던 캐롤리나 마린. 모두가 예측한 시나리오는 명확했습니다. 경험의 차이, 파워의 차이.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 세트를 내준 뒤 안세영은 경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고 랠리는 길어졌으며 마린의 공격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2, 3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역전 우승. 17세의 안세영은 슈퍼시리즈급 대회 최연소 우승자로 기록됩니다. 이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계가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 이 선수는 유망주가 아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질문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세영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스타일이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로 말이죠. 다음 3부에서는 안세영을 단순한 수비형 선수가 아닌 배드민턴 EAAI라고 부르게 만든 그 독특한 수비 구조와 전술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세영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셔틀콕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근성이 아닙니다. 안세영의 배드민턴은 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감각으로 버티는 선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선수입니다. 배드민턴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강한 공격으로 짧게 끝내는 공격형, 그리고 랠리를 길게 끌고 가며 실수를 유도하는 수비형. 안세영은 분명 수비형으로 분류되지만 기존 수비형 선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수비형 선수들은 버틴다는 개념에 머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버티는 동시에 상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어디로 치든 부담이 남는 코스, 공격을 하면 할수록 체력이 빠지는 리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I 포인트를 지금 끝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이 압박이 쌓이는 순간 상대는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세영의 가장 큰 무기는 스매시가 아니라 푸시워크입니다. 전문 분석가들은 그녀의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발로 갈 거리를 한 발 반에 간다. 이 말은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동 거리 자체가 짧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신체 밸런스에 있습니다. 안세영은 스트로크 이후에도 몸의 중심이 거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이빙 수비 후에도 바로 일어나 다음 공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죠. 이 밸런스 덕분에 랠리가 길어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안세영은 상대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셔틀을 넘길 때 가장 치기 어려운 각도, 가장 돌아서야 하는 방향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점점 때려도 끝나지 않는 경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른바 늪수비입니다. 체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세영이 처음부터 이 완성형 수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타고난 재능 위에 극단적인 훈련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래판 훈련입니다. 일반 코트가 아닌 모래 위에서 하루 수백 개의 셔틀을 받아내는 훈련.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든 환경에서 푸셔크와 균형 감각을 동시에 단련했습니다. 이 훈련 덕분에 안세영은 체력, 반응 속도, 중심 이동 세 가지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가 먼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 시점에서 안세영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수비 시스템에 공격이 더해진다면 과연 누가 안세영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부에서는 안세영이 왜 더 이상 수비형 선수로만 분류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공격까지 장착한 완성형 선수가 되었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안세영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분명했습니다. 철벽 수비, 무한 랠리, 체력 괴물,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실수를 유도하는 선수.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이 공식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게 됩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수비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공격 선택의 타이밍에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안세영은 기회가 와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하프 스매시, 깊은 클리어, 다시 랠리로 끌고 가는 선택을 했죠. 이 전략은 안정적이었지만 경기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안세영은 다릅니다. 랠리를 오래 가져가다가도 딱 한 번 상대의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강한 스매시를 선택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공격 욕심이 아닙니다. 체력과 밸런스, 수비 자신감이 완전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 한 방을 써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 그 확신이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25 시즌 통계는 이를 증명합니다. 안세영의 스매시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를 넘겼고 여자 단식 최상위권 수치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상대는 안세영이 수비로 버틸지 아니면 공격으로 끝낼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격이 늘어났음에도 안세영의 실책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즉, 그녀의 공격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만 공격 버튼을 누르는 구조.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비형 선수도 공격형 선수도 아닌 상황 선택형 선수. 상대를 분석하고 가장 불리한 선택지를 강요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수비만 대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떤 구간에서도 틈이 없다.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공략법이 사라졌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약점을 가린 선수가 아닙니다. 약점이 구조적으로 사라진 선수입니다. 수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공격은 필요한 순간에만 등장합니다. 이 조합은 상대를 체력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완성형에 가까워진 안세영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5부에서는 안세영의 현재 위치를 역대 레전드들과 비교하며 그녀가 이미 시대의 단계에 들어섰는지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안세영은 얼마나 더 우승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안세영의 시대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스포츠 역사에서 진짜 위대한 선수는 기록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선수로 인해 종목의 기준이 바뀌고 경기를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후배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 새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시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지금의 안세영이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더 이상 어떻게 이길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덜 지고 어떻게 버틸까를 고민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 구도가 무너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이미 기술, 체력, 멘탈, 경기 운영 모든 영역에서 평균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여자 단식 전체의 경기 난이도가 상승했고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길어지고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의 영향력입니다. 역대 남자 단식에서 린단, 리총에이가 그랬고 여자 단식에서는 한동안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세영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23세의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우승, 월드투어 파이널 재패, 단일 시즌 최다 우승, 연간 상금 100만 달러 돌파. 이 모든 걸 이뤘음에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 이 말이 허언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플레이가 여전히 진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을 관리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최고 강도로 싸웁니다. 이 방식은 짧게 불타오르는 천재가 아니라 오래 지배하는 챔피언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안세영의 미래는 부상의 변수가 없다면 기록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뛰는 동안 여자 배드민턴은 안세영을 기준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정점 아닐까? 하지만 지금의 안세영은 정점에서 버티는 선수가 아니라 정점을 재정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그녀는 우승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출전하는 순간 그 대회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유망주도 챔피언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기준이자 하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세영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